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D. 벤스 부통령의 신세계 질서에 관한 발언은 흔히 음모론에서 말하는 안일 세계 정구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벤스가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글로벌 엘리트 체제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국가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2025년 뮌헨 안보회의와 2026년에 각종 연설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의 세계화가 미국의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중국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낡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벤스의 질서는 유엔이나 나토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각자 도생, 네이셔널리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내부 엘리트들이라고 비난하며 이들이 만든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스템적 완성 측면에서 벤스의 행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벤스는 2026년 핵심 광물 장관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폐쇄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편이 아니면 굶주리게 하겠다는 경제적 통제권을 쥐는 과정입니다. 그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가 보수적 가치를 검열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체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미국 우선주의에 충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세우려 합니다. 벤스는 이념적 동맹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듯 적대국과도 언제든 파격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언급하신 내용 중 팩트와 맥락을 짚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스는 엘리트들이 주도해온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 노동자들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기구, UN, 나토 등의 권한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각 나라가 자기 국경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New World Order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음모론, 종교적 관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시스템, 정치학적 관점. 기존의 미국 주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 러시아 혹은 다극화된 새로운 힘의 균형이 생기는 상태. 트럼프 행정부와 벤스가 말하는 황금기나 새로운 질서는 전통적인 글로벌 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의 시대, 징후들과 관련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ID 및 CBDC.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단일 세계 정부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소중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New World Order 라는 단어가 때로는 기존의 부패한 글로벌 시스템을 부수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세상을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또한 안전, 평화, 평등 등 이런 고상한 단어를 외치며 다가올 터이니 우리는 그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극하기 위해 기존의 구질서를 심판하고 치워버리는 과정, 강력한 1인 지도자 체제 옹호, 대중이 시스템보다 강한 영웅을 숭배하게 만드는 심리적 환경 조성, 공급망 및 자원 통제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칼자루를 국가 또는 지도자가 쥐는 과정,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결속성전 재건과 7년 평화 조약의 정치적 발판 마련 등 이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름의 위선을 벗겨내고 힘있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투명한 권력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 적그리스도를 위한 무대라면 그는
기존의 부패한 시스템을 부수고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벤스의 정책들은 그 영웅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라는 도구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종교적 자유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회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경제 붕괴와 금융 붕괴, 그리고 통화 붕괴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자연스레 CBDC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까지 우리 삶은 환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은 적그리스도가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권을 행사할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공급망과 자원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시스템에 순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가려낼 경제적 칼자루를 주게 됩니다. 매주는 혼란을 끝내줄 영웅에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환란은 만들어지고 그 환란을 끝낼 영웅이 등장하고, 이란 전쟁 또한 그런 의도로 치루어지고, 이 전쟁이 중동에서 확산되고 동아시아에서 확산되면 이것은 제3차 핵전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벤스와 같은 강력한 우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파격과 해결의 이미지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배를 심어줍니다. 이미 기술, AI, CBDC과 정치, 종교, 제3성전 준비의 무대는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환호 속에 그 무대 위로 올라올 최종 주인공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점입니다. 벤스의 새로운 질서는 낡은 무대를 철거하고 단 한 명의 왕이 통치할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무대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완성은 주인공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적 그리스도가 그가 통치할 체제를 경고합니다. 2026년 현재 세계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적그리스도가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적 무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질서와 이스라엘의 성전 준비는 그 흐름의 핵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 전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는 초인적 해결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7년 평화조약,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인류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할 것입니다. 기존의 국제기구가 무너진 자리에 강력한 1인 통제권이 들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위한 디지털 그물망, 계시록이 예언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 가능해졌습니다. CBDC와 디지털 ID, 현금이 사라진 자리에 중앙 통제식 디지털 화폐가 들어서며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자의 경제적 생존권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말하는 짐승의 우상처럼 전 세계인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감시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과 착공의 징후로 보아 종교적 통합적 음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질 제3성전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이 무슨 큰 영광처럼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로는 지상의 성전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3성전은 인류를 기만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지는 일루미나티들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교인들을 제대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성전기구, 제사장 훈련, 정결의식용 붉은 암송아지 등 하드웨어적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종말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성전 건립을 허용함으로써 유대인과 온 세상의 영웅이 된 뒤 결국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강제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디지털 감옥에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대, 짐승의 시대, 징후들과 관련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ID 및 CBDC.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안일 세계 정부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세계 질서를 세우려는 것일까요? 2026 국가안보전략 NSS의 핵심 주권의 귀환.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은 과거의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세계의 대혼란을 유도하는 걸까요? 글로벌 기구 영향력 축소, UN, WHO,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화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세계 정부로 가는 카오스 작전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하나의 화폐 대신 강한 달러와 관세 장벽을 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 통합보다는 미국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망하는 꼴은 볼 수가 없어서일까요? 안일 화폐는 달러가 붕괴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일 세계는 국경이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며 국가라는 울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확산되고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런 것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일 정부는 시스템이 온 세계로 확산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예언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아이디나 강력한 생체인식 보안 체계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의 움직임과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나 통제 시스템으로 비유되는 AI,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미국은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려 합니다.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는 결국 강력한 1인 독대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결속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합니다. 이는 성경 예언, 제3성전 건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종교적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빨라지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벤스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벤스가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엘리트들이 지배하던 가짜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실질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NWO, 서구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점진적인 세계 통합,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 권력의 극대화. 결론적으로 현재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1인 통제 시스템과 디지털 감시망은 역설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하는 짐승의 시대를 위한 기술적, 정치적 환경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정세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내가 사기치러 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단어를 나열하여 대중들이 바라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을 강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칩이 있어야만 심의 자식들이라고 치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열광하며 그것을 자랑스레 자진해서 받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언론 방송들이 나서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명인들이 나서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공유와 구독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